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좀 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파티와 저의 일상을 올리잖아요.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1분 안에 담기는 다 어렵고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갑자기 하게 됐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확 깨는 거 빨리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이나 혼자 이야기를 이렇게 독백하듯이 하는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보기 좋을까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만약에 보시고 재미가 있으시다고 하면 앞으로 파티와 저의 일상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 뭐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파티는 2024년도 8월 13일 날에 태어났어요. 어미가 밭을 지키는 개였는데 보통 그렇게 약간 외곽 지역이나 시골에서 마당에 묶어서 이제 개를 키우게 되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제 견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떠돌이 개들이나 뭐 이렇게 유기견들이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파티 엄마 강아지도 이제 그런 경우였고 파티를 가지게 됐어요. 동배 형제 자매가 5마리가 총 되는 주인이 그 어미 강아지랑 새끼 강아지들을 다 이제 키우지 못하겠다고 유기를 하게 돼서 보호소로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 입양을 하러 온 제가 너무 어린 아기들이 입소해 있는데 어미가 피부병도 너무 심하고 뭐 다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왕 입양을 하기로 한 거 데려와서 보살펴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티를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결정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생명을 키우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만큼 투자해야 될 그 시간이나 이제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과연 지금 내 상황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가 너무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외롭기도 하고 강아지랑 나랑 있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국 마음을 먹게 됐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자.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아끼자. 아니면은 일을 조금 더 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유기견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티가 태어난 지 이 정도 됐을 때 집으로 오게 됐고요. 그때 3시간마다 분유를 다 부게 됐어가지고 잠 자다가도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고 최대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것들 좀 쉬거나 하면서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꼭 주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갓 태어난 강아지들은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동배 새끼 강아지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체온을 유지한대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의 파티가 그나마 뭐 추운 겨울이 아니라 여름 제일 더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우리 집을 왔기 때문에 너무 추울까봐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침대 위에 캔넬을 올려놓고 그 캔넬 안에서 파티가 자는데 제가 거기에 손을 이렇게 넣어놓고 같이 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체온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거나 숨을 뭐 못 쉬거나 이런 게 제가 좀 느껴지면 바로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캔넬 안에 손을 넣어 이렇게 같이 잤었고 또 그 분유를 병원에서 파는 걸 사서 먹였었는데 처음에 아기 강아지들이 이제 면역력이 형성이 되고 처음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분유가 아니라 초유 그러니까는 그 목연의 모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분유를 먹여야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먹였었고 또 그 배변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변 같은 경우에도 살살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야 되고 배변 같은 경우에는 항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배변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미 개들이 이 새끼 개들을 그렇게 이제 핥아주면서 배변 유도도 해주고 배변이 된 게 있으면은 그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제가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초보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틀리게 안 하려고 교과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을 했던 거는 얘가
똥을 너무 안 싸는 거예요. 한 며칠을 안 싸. 하여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동물병원에 갔었을 때도 한번 물어보고 또 전화로 원장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그 배변을 더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분유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아서 똥으로 이제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그래서 소변은 잘 보고 뭐 행동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대변 같은 경우는 잘 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배변 유도 마사지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마음을 좀 졸였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아주 이쁜 똥을 잘 싸가지고 안심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같이 여름 끝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하면서 지금의 다 큰 모습의 개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모견이든 부견이든 그냥 이제 그 강아지들 건강에 중성화 수술이 더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리고 커다란 이제 노화가 동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목숨을 떼어주는 것과 이제 같은 건데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강아지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발정기가 되면 강아지들이 서로 호르몬 냄새를 풍기니까 그 교미를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강아지를 교배시킬 계획이 막 이렇게 전문 브리더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개들이 예민하지 않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르는 개의 건강과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뭐 정서적 편안함까지 다 고려했을 때 중성화 수술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병원에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우리 파티는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근데 첫 생리를 하고 중성화를 하는 게 좀 더 건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생리할 때까지를 기다렸고 생리가 끝나고 나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남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있는 거를 떼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하지는 않고 이제 마취에 깨고 조금 잘 쉬고 나면은 금방 이제 하루 만에도 원래 평소처럼 행동하고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여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2, 3일씩 되게 아파하는 강아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걱정을 했는데 첫날에는 막 낑낑거리면서 이제 울고 소리를 약간 완전 소리 지르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괴로워하는 소리를 내는 거야. 날카롭고 높은 소리를. 그렇지. 파티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강아지는 되게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프다는 것도 티를 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동물의 본능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픈 걸 혹시 적에게 티내게 되면 그거는 금방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같은 강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믿고 아프다는 걸 표현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을 내가 배신하면 안 되겠다. 좀 그 믿음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 끝나고 첫날은 아파하고 밤부터 밥을 줘도 된다고 해서 좀 소화가 잘 되는 걸로 찾아보고 그날은 약간 죽 비슷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강아지용 죽 비슷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그 뒷날부터 좀 차차 맛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평소 먹는 음식들 좀 더 맛있고 특별한 음식들을 차려주려고 했었던 거. 파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료를 먹고 지내지만 제가 요즘 맛있는 거 해주는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예쁘게 막 떡볶이 같은 것도 차려주고 뭐 오뎅탕도 만들어주고 그냥 꼬지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재밌게 그 영상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먹방을 찍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료 반에 화식 반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지금 2끼를 먹는데 아침에는 그냥 사료를 먹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재료의 비율이라든지 영양 성분 같은 걸 좀 균형 잡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재밌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양학자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영양 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료를 기본적으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화식을 하는 이유는 신선한 음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신선함은 사실 어떤 건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화식도 여러 가지 좋은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게 안심도 되고 뭐 비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료에 아예 의지를 안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양 균형은 사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 끼 정도나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과식을 특식 개념으로 차려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단을 계획을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상쾌한 공기 쐬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강아지 뭐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행복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확실히 먹을 때도 훨씬 더 즐거워 보이고 파티가 더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파티한테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걔가 하는 표현들을 혹은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을 다 알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강아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거.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옆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도 알아요. 제가 자기 먹을 걸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요리가 다 되면 접시를 들고 파티가 밥을 먹는 곳으로 갈 때 엄청 폴짝폴짝 뛰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순간들 제가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담을 수가 없고 또 1분짜리 영상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차려주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잘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착해요.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은 저랑 살면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다 잘 모르겠지만 고집을 그렇게 크게 부리지 않아요. 밖에서 이제 놀 때 뭐 애견 운동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곳에서 파티가 놀 때도 이제 부르면 정말 잘 와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다려도 되게 잘하고 아니 잘 못하네. 잘 못하지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도 어디를 뭐 내려가라, 올라가라, 여기 와라, 저기 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쪽 방에서 놀고 싶었다 하더라도 자자라고 하면 잘 때 잘 오는 편이고 그 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제가 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잘 돌아오고 자기의 의견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고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는 게 좋겠는지 어떤 게 이 집에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는 뭐 바깥에 나가서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름대로 좀 분간을 하려고 한다는 거를 느껴서 저는 되게 착하고 똑똑한 개다라고 많이 느끼고요. 또 애교가 되게 많아요. 이제 사람한테 크게 막 대여본 경험이 없고 아무래도 뭐 제 주변 사람들이면 동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되게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귀엽잖아요. 어릴 때는 귀여워해 주시고 물론 이제 다 크고 나서는 어머 걔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네 어른들도 약간 있으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희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은 너무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고 만나면 반가워해주니까 파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애교도 되게 많고 뭐 가까이 다가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막 꼬리 흔들면서 좋아한다는 걸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붙어서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얼굴을 다시 만나면 반가워 달려가고 막 신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최대 단점은 사실 걔로서는 단점이 아닌데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나 동네에 지내다 보니까 단점이 되는 건데 는 진도 믹스다 보니까 경계심이나 의무감 같은 게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뭔가 어떤 낯선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건지 저한테 뭔가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저희 집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집이 안쪽에 살고 저는 바깥쪽에 사는데 주택 자체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보통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파티 그걸 듣고 엄청 짖어요. 그게 요즘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인데 실시간을 안 가리고 짖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막 뭐 크게 뭐라 한다고 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짖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려고 이제 반복적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하면 간식을 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자다가 간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짖지 말라고 막 붙잡고 애원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잠깐 그때는 조용해지는데 그 뒤에 다시 시끄러워 다시 또 짖게 되니까 그런 점이 진짜 큰 고충인 것 같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딜 가든지 이 공간이 우리가 있기에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뭔가 낯선 위협 같은 게 있으면 주인한테 알려줘야 하고 자기가 경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성심 뭐 그리고 뭐 야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최대한 줄일 것인가 이게 좀 키우면서 힘든 점 우리의 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강아지를 입양하면 되게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친구나 이제 동생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뭐 제가 돌봐주고 주인으로서 의무는 하겠지만, 뭐 엄마라기보다는 친구나 동생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얘는 너무 어릴 때 우리 집에 왔었고, 제가 이제 얘 엄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관계가 돼요. 저는 파티랑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싱글 워킹맘이랑 딸이랄 그런 거 같고 저는 분명 얘를 진짜 사람 딸처럼 동일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걔랑 인간은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지능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도 인간이랑 다르고 또 한계가 인간끼리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사적인 만족을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뭐 마찬가지겠죠? 얘도 걔들끼리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랑은 또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는 걔랑 인간은 많이 닮았기도 하지만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 딸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저는 얘를 딸처럼 돌보고 또 얘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기는 하지만 좀 더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에 가까운 것 같고 이제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저보다 얘가 더 빨리 늙잖아요. 지금 저와 파티의 관계는 서로 지켜주려고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제가 얘를 지키고 또 지켜야 한 의무가 있지만 얘는 개잖아요. 그의 마음은 자기가 이제 주인이나 자기 무리를 지켜야 되는 동물이고 항상 주인이 안전해야 되고 무리가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기 무리 구성원들한테 공감을 하려고 하고 외부의 위협에는 경계를 하려고 하고 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고 위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켜주려고 하는 뭐 여기까지 파티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 하여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1분짜리 영상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것들,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더 소통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